강남 삼성동 한빛그룹 본사 65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하 주차장에서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3개월. 실수는 없다. 민간 경호업체에서 7년간 일한 베테랑 경호원. 흙수저 출신으로 대학도 못 나왔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읽는 능력,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냉철함. 가짜 이름, 가짜 학력, 가짜 경력. 하지만 이 미션만큼은 진짜였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경호팀에 3개월간 위장 투입. 목적은 단 하나, 내부 정보 수집. 저는 경호팀 실장 차민혁입니다. 네, 실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장님은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십니다. 특히 사생활 관련해서는 극도로 민감하시죠. 함부로 질문하거나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려 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일정은 매일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주로 본관 집무실과 별관 저택을 오가시고 주말에는 경기도 외곽 별장에 계십니다. CCTV 위치, 비상구, 경호원들의 배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들어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집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한 남자. 흰 머리가 절반쯤 섞인 60대 중반의 남자. 단정한 정장,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표정. 이력서 잘 봤습니다. 경력이 화려하던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한빛그룹은 업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경호 시스템을 갖추고 계시니까요. 좋습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능력을 보고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장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한빛그룹 회장, 이름은 조영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이름. 2주가 흘렀습니다. 매일 회장의 일정을 수행하며 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회의, 식사, 운동, 독서, 규칙적이고 절제된 삶.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회장님은 반드시 혼자 별관 저택으로 간다. 경호원도 대동하지 않고, 그리고 정확히 2시간 후에 나온다. 그 2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걸까? 그리고 어느 토요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저택 정원 정리를 지시하셨습니다. 들어가서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실장님,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별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정원, 잘 가꿔진 나무들, 그리고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 여기가 회장님의 사적 공간. 거실은 단순했습니다. 오래된 가구,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 한 장. 이건 사진 속에는 3명의 젊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 버스 앞에서 찍은 듯한 사진.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82년 여름. 개봉사거리. 100번 버스. 100번 버스. 1982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서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작고 낡은 종이 한 장. 이건 버스 티켓. 바랜 종이. 흐릿한 글씨. 서울 시내버스 100번. 1982년 6월 15일. 그리고 티켓 뒷면에 펜으로 적힌 이름. 그 이름을 스마트폰에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따뜻한 동행 요양원 원장. 요양원 원장? 그리고 40년 전 버스 티켓?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원 확인하러 왔다가 서재까지 들어올 이유는 없었을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그걸 봤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티켓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오래전 일입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죠. 죄송합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저택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 맴돌았습니다. 1982년 100번 버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지만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버스 티켓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사진 속 3사람.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뭔가 있어. 다음 날 일요일. 그녀는 경기도 화성시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을 입구에 조용한 건물 하나. 따뜻한 동행. 요양원. 요양원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난방. 복도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원장님을 뵙고 싶어서요. 원장님 계신가요? 아, 네. 잠시만요. 지금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가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60대 중반.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따뜻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원장님, 실례지만 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조영필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뭐라고요? 지금 누구라고 하셨죠? 조영필. 한빛그룹 회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4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라는 것을. 40년, 40년이나 난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원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긴 이야기예요. 아주 긴 이야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만남, 다방에서의 고백, 그리고 갈등, 그리고 그해 가을에 일어난 일까지. 9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전화도, 편지도 없이. 왜 사라진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버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용산역 정류장에서 한 달 내내 그를 기다렸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리고 얼마 후 소문을 들었어요. 사고를 당했다고,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시신이요? 네.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 그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회장님은 지금 살아 계세요. 건강하시고 한빛그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동안 그는 어디 있었던 거죠?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아직도 원장님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거 회장님 저택에 있던 사진이에요. 제가 몰래 찍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버스 앞에서 찍은 세 사람의 사진. 이건 그때 그 사진이에요. 우리 셋이 찍었던. 그리고 회장님은 1982년 버스 티켓도 간직하고 계세요. 뒷면에 원장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날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확실합니다. 그럼 왜 4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던 거죠? 그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원장님, 회장님을 만나보시겠어요? 저를 만나 주실까요? 제가 주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장 별관 저택에는 또 다른 방문자가 있었다는 것. 매주 수요일 오후 한 여자가 그곳을 찾아왔다는 것. 그녀의 이름은 박희정. 화가 사진 속 세 번째 인물. 그녀도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옛사랑 이야기가 아니야.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어. 그리고 다음 날,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정혜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고정혜 원장님이요. 그분이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 어떻게 감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40년 동안 회장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시겠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가 정말 날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까? 네,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회장님도 그분을 잊지 못하셨잖아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별관 저택으로 모시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40년 만에 재회가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3일 토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만에 영필을 만나는 날.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알아볼까? 나 너무 늙었는데 뭘 입지? 예쁜 옷. 예쁜 옷은 다 어디 갔지? 우스웠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첫 데이트 준비하듯 설레는 제 자신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3. 그때처럼. 원장님, 준비되셨어요? 응. 아니, 모르겠어. 정말 가야 하는 걸까? 원장님, 4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예요. 근데 영필 씨는 왜 그동안 연락 안 한 걸까? 나한테 화가 난 건 아닐까? 회장님도 똑같이 떨고 계실 거예요. 차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1982년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 하지만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때 그 시절이 남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삼성동, 별관 저택, 고풍스러운 한옥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정혜는 차에서 내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후, 괜찮아. 할 수 있어. 원장님, 제가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정혜는 천천히 정원을 걸었습니다. 돌계단을 오르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눈빛. 정혜 씨, 영필 씨.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영필 씨예요? 네, 저예요. 미안해요. 왜 그랬어요? 왜 연락 안 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필은 정혜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그날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00번 버스 앞에서 찍은 세 사람. 이 사진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2년 9월 30일. 저는 미국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알아버렸어요. 제가 정혜 씨를 만나고 있다는 걸. 뭐라고요? 아버지는 경로하셨죠. 안내양 따위와 무슨 사랑이냐. 우리 집안의 품위를 떨어뜨릴 생각이냐고. 저는 반대했어요. 정혜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가문을 버리고 정혜 씨와 함께 살기로. 9월 30일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정혜 씨를 찾으러. 하지만 한강대교를 건너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차 한 대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저를 막으려고 차는 다리 난간을 들이받았고 저는 한강에 떨어졌어요. 물살이 너무 세서 정신을 잃었죠. 그럼 그 시신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조작한 거였죠. 제 신분증을 그 사람 옷에 넣어서. 왜 그렇게까지 저를 완전히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지우고 싶었던 거죠. 저는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죠. 기억이 일부 사라졌어요. 기억이요? 네. 한 달 정도는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다 잊었었어요. 기억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3개월이 지나 있었고, 제 장례식도 끝났고, 정혜 씨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버스를 그만뒀어요. 더는 못 타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강제로. 그리고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도 편지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요. 두려웠어요. 정혜 씨가 절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봐. 제가 나타나서 그 행복을 망칠까봐. 그건 비겁한 거예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당신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오해와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미국에서 10년 공부하고 한국 돌아와서 회사 물려받았죠. 결혼도 했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아, 그러셨구나.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내도 불행했고, 저도 불행했죠. 결국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자식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죠. 영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아이들, 남편의 죽음, 그리고 요양원. 두 사람은 40년의 공백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혜는 다시 별관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어요? 정말. 희정이도 온대? 네. 회장님이 직접 연락하셨어요. 40년 만에 세 사람이 다시 만나는 날. 저분인 것 같아요. 정원 입구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회색 머리를 단아하게 묶은 여자. 희정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희정아, 미안해. 그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영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영필 씨. 세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벽의 사진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982년의 그들과 2025년의 그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너는 어떻게 지냈어? 제주도에서 5년 그림 배우고 서울 올라와서 화가 됐어. 결혼은 안 했고. 왜? 첫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 들어올 자리가 없더라.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희정은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40년 전에 그린 거예요. 수채화였습니다. 100번 버스가 개봉사거리를 지나가는 그림. 버스 안에는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그때 우리잖아. 응. 떠나기 전날 밤 그렸어. 잊고 싶지 않아서. 아름답네요. 제 마음을 담은 거예요. 질투도, 미움도 아니고, 그냥 우리 셋이 함께 했던 그 시간에 대한 감사.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영필이 말했습니다. 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인생 이 막을. 다시 시작이요? 네. 40년 전엔 못 이룬 꿈들이 있잖아요. 이제라도 함께 이뤄보는 거예요. 무슨 꿈인데요? 정혜 씨는 옷가게 하고 싶어 했잖아요. 희정 씨랑 같이. 그걸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정혜 씨가 한 말 하나하나. 근데 지금 우리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60대면 이제 시작이에요. 요즘 세상에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2025년 6월 개봉사거리의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라이 갤러리 카페. 1층은 카페, 2층은 옷가게, 3층은 갤러리. 정혜는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 희정은 갤러리를 맡았습니다. 자신의 그림과 함께 다른 시니어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했죠. 그리고 영필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60대가 시작한 새로운 도전. 4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의 꿈. 언론에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들, 정말 멋지세요. 저도 용기가 나네요. 저희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리고 어느 가을날 세 사람은 100번 버스 노선을 따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는 100번 버스가 아니라 지하철과 버스가 뒤섞인 노선이었지만, 와, 개봉사거리 완전 달라졌다. 그러게, 우리 차고지 있던 자리에 아파트 들어섰네. 그래도 어딘가엔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그 기억들이. 용산역 앞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영필 처음 만났었지. 네, 제 인생이 바뀐 정류장이에요. 야, 너희 둘 오글거린다. 나 지금 소름 돋아.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영등포, 명동, 종로. 그 길 위에는 40년 전 그들의 청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새로운 시작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몇 번이고 다시 시작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때로는 잊었다고 생각한 사람들과 함께. 고정혜는 이제 70세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20대 때보다 더 행복해요. 열었습니다. 박희정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인생의 정거장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순간이
작품이에요. 슬픔도, 기쁨도, 후회도 전부. 조영필은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개봉사거리 가게로 출근합니다. 4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2025년 어느 겨울날, 세 사람은 가게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사진 찍자. 여기서, 지금? 응. 40년 전 그 자리에서 다시. 그들은 예전 100번 버스 정류장이 있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출구가 된 그곳에서 자, 하나 둘 셋, 오라이.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새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40년 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이번 정거장은 인생 이막입니다. 오라이. 인생의 버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거장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도, 우정도, 그리고 나 자신도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합니다. 오라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